그쪽에서 많이 하던 설명은 네. 이슬람과 힌두교를 결합시킨 종교다. 힌두교 개혁운동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다른 집단에 비해서 네. 그 집단 내부의 남녀 평등은 훨씬 더 잘 관찰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크는? 예, 시크는. 그래요? 교리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용감한 남자에 네. 대한 아이디어가 네. 만드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여아 100명에 남자가 몇 명 있느냐 이야기예요. 제너럴 카테고리는 뭐예요? 보호 대상 카스트가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은 151이었습니다. 네? 엄청났죠. 여자 무슨- 100명당 남자 150명이요? 예, 이게 가능한가 이게? 이게 구현이 됐죠. 왜 구현이 됐을까요? 강성윤 교수의 남아시아 인사이드, 오늘도 흥미로운 인도 이야기 재밌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또 인도 남아시아 전문가시죠, 우리 강성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인도의 아주 흥미로운 또 종교 얘기 좀 해주신다고요? 이게 종교 이야기인지 어떤 카스트 이야기인지 아. 집단 이야기인지 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그런데 인도에 가시면 항상 만나게 될 확률이 아주 높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크들에 관한 이야기. 시크. 예. 지난번엔 차이나 한번 얘기해 주셨고요. 시크. 그러니까 힌두랑은 또 다른 종교인 거죠, 여기도? 예. 그것도 논란거리입니다. 논란입니까? 예. 심한 사람들은 시크는 그냥 힌두교의 한 종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시크들은 전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런데 민법상으로는 대부분 시크를 위한 별도 민법을 쓰지는 않고요. 시크, 자이나 다 합쳐서 힌두 민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는 시크교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네. 국제적으로 시크 교도들이 해외 진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카나다 같은 데는 지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네. 상당한 인구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국제 신문 같은 데서 누구누구 싱 뭐 이런 이름 붙어 있는 사람들 BJ 싱. 뭐 여러 보셨을 거예요. 싱은 시크교도예요? 싱이라는 패밀리 네임을 쓰는 사람들의 한 90% 이상은 시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시크들은 그냥 인도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이미지냐면 딱 이겁니다. 터번을 쓰고 수염 네. 기르고 터번 쓰고 수염 기른 인도 남자들 그러면 전형적으로 시크를 생각합니다. 네. 뭐 종종 봤던 것 같은데. 예. 이 동그란 이런 터번 예. 쓰시고. 예, 군인들도 많고요. 네. 군복인데 이거 쓸 수 있습니까? 예, 시크들은 그래서 오늘 그 그래요?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특히 군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시크들. 인도에 가시면 음. 그 부잣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아파트 밑에 지하에 발전기가 있어서 정전되면 발전이 되고 그리고 또 정문에는 옛날 뭐 낡은 카빈 소총 든 경비원이 있다. 근데 무장 경비원이죠. 그 사람들의 많은 수가 시크들입니다. 그러니까 경비원이 아니면 부잣집이요? 아니요, 경비원이. 경비원이. 왜 그러냐면 네. 물론 상대적으로 시크들이 또 경제적으로 부유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맥락과 정치적인 맥락이 또 따로 있는 건데 인도 사람들의 이미지가 그런데요. 그 시크들은 용맹함 이것을 그 종교적인 전통 안에서부터 주입을 받는 사람들이어서 시크가 경비원인 경우에는 경비원 죽기 전에는 통과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인디라 간디 제가 이제 시크 설명을 할 때 이 부분은 이야기가 너무 복잡하고 많아지니까 뺐는데요. 네. 인디라 간디 수상이 네. 그 시크의 최고 성지인 골든 템플에 탱크를 진입을 시켜서 그 독립운동, 시크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을 진압을 합니다. 네. 아예 다. 네. 그러고 나서 인디라 간디가 경호원들의 총에 맞아 죽습니다. 경호원들이 시크교도였구나. 예, 그겁니다 바로. 아. 충성스러운 군인, 네네. 경호원, 경비원
이 이미지가 역사적으로 시크에 대해서 굉장히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골든 템플 한 구석에는 그 당시에 인디라 간디를 저격했던 경호원 그 두 사람 초상이 걸려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시크 교도들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그 다중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네, 네, 예를 네. 들어서 싱이라는 남자 이름은 원래는 산스크리트 단어로 싱하, 사자라는 뜻이에요. 싱하? 예, 싱하. 그러니까 사자, 용맹한. 그래서 그 뭐라 그럽니까? 성인식 내지는 세례식을 할 때 그 네. 사람 이름을 싱하로 남자는 주고요. 네. 여자는 까우르라고 줍니다. 까우르. 예. 그게 공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자 이름이 까우르 그리고 남자 이름이 싱 이렇게 되면 혹시 시크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럼 시크교의 간략하게 뭐 어떤 종교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예. 시크라는 게 뭐 교리상 혹은 뭐 이제 언제 만들어지고 이 기본적인 정보를 좀 주시죠. 예. 시크교를 창시한 사람이 여기 그림에 그려진 사람인데요. 구루 나낙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469년에 태어나서 1539년에 죽었어요. 구루라는 거는 우리 흔히 쓰는 표현이잖아요. 스승, 정신적인 스승. 그 구루 나낙이 창시한 종교인데요. 시크라는 말 자체가 시카나 배우다 그래서 식샤 아니면 쉬샤 이런 산스크리트 어원하고 관계가 있는데 배우는 사람 제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비교적 그 최근에 생긴 종교군요, 그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적인 그 인구 분포를 가진 종교 중에는 가장 늦게 생긴 종교입니다. 그런 거 같네. 1500년대 이후면. 예.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한 250만 명에서 300만 정도 신도가 있다고 하고요. 지금은 카나다에서는 전체 인구의 2.1% 정도를 시크교도예요? 차지합니다. 예, 싱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카나다에 굉장히 많습니다. 북미에 많고요. 네. 그래서 이 구루 나낙이 이제 창시를 하고 그 다음에 각 구루들이 대대로 전승이 되오는데 10대 구루가 중요한 사람인데요. 고빈 싱이라는 사람인데 고빈 싱이 1666년에 태어나서 1708년에 죽었는데요. 네. 이 10대 구루 고빈 싱이 1678년에 그간의 구루들이 가르쳤던 가르침의 내용들을 책으로 이제 편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힌두교에 있던 성자들 그리고 이슬람에 있던 성자들의 가르침도 일부 집어넣은 책을 만듭니다. 네. 그 책을 우리가 구루 그란트 사힙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구루들의 가르침을 담은 책이 우리 사힙 어떤 뭐 존칭으로 쓰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구루들의 가르침이 책인데 그 책을 사람처럼 정해서 11대 후계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책을 예. 인격화 시켜서 예. 그래서 사흡이라는 표현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루 그란트 사흡.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구루들의 가르침 스승님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책입니다. 그래서 11대 구루는 책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책은 죽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스승이 11대 구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언어가 이제 구르바니 뭐 구르무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번자비하고 그 힌디가 섞인 방언이 주로 되어 있고 이런데요. 네. 여기에 포함된 내용 중에 그 힌두교 박디 종교 성인들 한 13명 그리고 무슬림 그 까비르나 그 수피들 네. 뭐 이런 사람들 가르침도 거기 같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물어보셨잖아요. 네. 아니 이 종교는 그럼 뭘 가르치고 무슨 종교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그러면 학자들이 이제 어떻게 설명하지 이렇게 골치 아파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한쪽에서 많이 하던 설명은 네. 이슬람과 힌두교를 결합시킨 종교다. 이렇게 설명을 한 적도 있었고요. 네.
힌두교 개혁 운동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의 요소도 있고 그 힌두의 요소도 있는데 네. 양쪽 다 신에게 헌신하고 신에게 뭐랄까요 기도하고 이러면서 직접 신을 체험하는 것에 굉장히 가까운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중에서도 수피 전통의 네.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러니까 무슨 윤회를 믿기는 하고 설명을 하는데요. 사후에 무슨 천국을 가거나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신은 유일신 한 명만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 신과 내가 합일이 되는 방식을 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몸이 있는 건 사실이고 신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형태는 나의 영혼인데 그 사이에 나의 마음이 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조절을 해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신, 즉 영혼이 직접 이렇게 신과 연결이 되면 내가 지금 뭐 죽어서 천국에 가는 형태가 아니고 네. 정말 신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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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걸 뭐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굉장히 복잡하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이겁니다. 무갈 시대에 무갈 황제들이 이슬람 황제들이니까 이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은 뭐 힌두교도들 같지도 않고 하니 이슬람으로 개종해라. 아, 어차피 이슬람 교리도 좀 들어가고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유일신을 믿지 않냐.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새로 생긴 종교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종교이거나 새로 생기면 당연히 이제 사이비 종교 논란에 휩싸여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랬는데 이 구루들이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루 아르잔하고요, 구루 땡 바하두르 두 명이 고문을 받고 처형을 당합니다. 무갈 제국 시기에. 네. 네. 그러고 나니까 이 시크들이 전부 다 이제 어떤 방식의 지향성을 갖게 되냐면 시크의 미덕 중에 하나는 우리를 지키는 우리 스스로를 수호하는 수호자로서 그 역할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네.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은 시크 교도를 이제 칼사라고 그러는데요. 이 칼사인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마치 군대나 무장 조직처럼 이제 싸워서 우리를 지키는 자위대 조직처럼 그 조직이 되고 그런 문화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 이름을 다 싱하 사자로 하는 거예요. 네. 용맹한 사자. 싸우면 절대 물러서지 않고 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경비원으로 시크를 세워두면 누가 들어가겠다고 시비가 붙었을 때 그 경비원 죽이기 전까지는 통과 안 된다는 거예요. 사자들이니까. 예. 네. 그래서 네. 이 사람들이 항상 그 종교적인 상징으로 가지고 다니는 게 5개의 K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K? 예, K로 시작하는 물건들이 뭐예요? 5개인데요. 첫 번째 것이 깨시라고 그러는데 그 깨샤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지금은 그냥 터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죠. 네. 자, 터번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 그 다음 게 이제 이렇게 성인은 이런 식의 터번을 쓰는데요. 네. 어린 아이들은 이런 방식의 그 머리 장식을 아이고, 하기도 합니다. 귀여워라. 이건 루말이라고 그러는데 남자 아이입니다. 이게요? 예. 남자애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꺼라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겁니다. 손목에 차는 예. 팔찌 같은 거예요? 예, 팔찌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꺼체라라고 하는 건데요. 그냥 남자들이 입는 복서 팬티라고 복서 팬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속옷을 입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네. 이게 건거라고 하는 건데요. 빛. 빛. 예, 그래서 그 매일 머리를 자르지 않으니까요. 자기 머리를 빗으면서
종교적으로 오염된 생각들을 떨어낸다라는 그 상징이 있고요. 옛날 그러고 청백전에서. 나서 예. 터번을 이제 두르는 걸 하게 되죠. 그런데 빗을 이렇게 곱게 빗고. 예,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아서 터번을 쓰는 겁니다. 예. 그러면 아침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아유 이거 뭐 1시간은 무조건 잡아먹겠는데. 뭐 그 정도까지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아유, 생각을 이 하는데요. 머리를 잘 안 깎으실 거 아니에요. 머리를 자르질 않죠. 그러니까 그 머리도 기실 거고 예. 그다음에 또 자주 감지도 못 하실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복잡한 그러니까 거죠. 이거 그 안 이게 감은 머리.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이제 그 다음에는 현실을 보셔야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정확한 통계가 있지는 않은데요. 네.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로는 인도 내 시크의 절반은 터번을 쓰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현대 사회 생활을 하자면 하려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인도 내에서도 사실은 시크들의 절반 정도는 터번을 안 쓰는 걸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더 많은 시크 교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내 이름이 싱이다. 싱. 예. 그런데 제가 이제 5가지 소개를 하다가 일부러 하나를 뒤로 밀어놨는데요. 네. 끼르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겁니다. 보이시죠? 눈에 칼. 어우, 저거를 예. 차고 다녀요? 예. 저걸 몸에 차고 다닙니다. 그럼 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무기를 저렇게 차고 다니면? 그렇죠. 자, 그래서 네. 에어 인디아의 자 9.11 테러 이후로 네. 기내 보안 검색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아 비행기에서는 당연히 못 하겠죠. 그렇죠. 그거는 오해입니다. 시크 교도들의 안에서 끼르반을 들고 인도 국내선 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이 거기에- 칼을 차고 예. 그럼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관한 소송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도 헌법 25조에 따른 시크교의 종교적 자유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게 끼르반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끼르반을 약간 복잡한 이야기라서 제가 뒤로 미루어서 지금 설명을 네.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하고 섞어 놓으면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이거 칼 아닙니까 이럴 텐데요. 첫째, 저걸로 사람 해치고 뭐 전쟁하지 않아요 뭐 이러는데 실제로 끼르반을 무기로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칼집 안에 칼이 있긴 있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칼이 굉장히 날카롭고 뭐 전투용으로 쓸 수 있을 만큼 다듬어진 그런 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에서 사용하는 칼이고요. 뭐좀 성인으로서 장식품으로. 그런데 칼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면 그건 또 아니죠. 칼은 칼 맞습니다. 칼이죠. 예. 무디지 근데 뭐. 이제 실제로 전투에 쓰기에는 부적절한 칼이다. 하지만 교리적으로 어떠냐? 그러면 그 구루 고빈 싱이 했던 언급이 정답입니다. 뭐냐? 다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도 실패한다면 끼르반을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다. 아 최후의 보루처럼 내 몸을 지킨 마지막 무기 정도?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제가 아는 한 끼르반을 사용해서 뭐 일상생활에서 흉기로 휘둘렀다 이런 언론 보도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시크 교도들도 뭐 당연히 이걸 사용은 안 하겠죠. 안 하긴 할 텐데. 예, 마치 은장도 같은 거죠. 예. 그게 이제 자살용이잖아요. 사실은 자살도 네네. 쉽지 않은 칼인데 그래서 뭐 굉장히 작은 작은. 네. 근데 그게 상징이지 않습니까? 은장도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 정절을 자체가 지키겠다. 뭐 예, 이런 그런 상징이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죠. 네. 여기 벵갈루루에 있는 은행에 붙어 있는 표지판입니다. 여기 은행 지점에 들어올 때는 무기 반입 금지. 당연히 물어야죠. 예, 단 뭐다? 끼르반은 예외. 이들은 근데 이 칼을 근데 왜 들고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저게 바로 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무장 조직화된 시크들의 문화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요. 저항하고 시크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면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 문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걸로 무기를 썼겠죠 당연히. 그런 역사가 있겠죠. 예. 예.
근데 현대 끼르빠는 그렇게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크 용병들이 외부에 나가서 전쟁을 할 때 쓰는 칼은 끼르빠이 아닙니다. 다른 칼들이 있습니다. 그 네팔 용병들이 쓰는 쿠크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어휴. 쓰는 칼이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런 칼들은 따로 있습니다. 이들은 그 인도 내에서 뭐 아주 영향력이 있을 정도로 큰 세력은 아닌 거죠? 300만 여 정도면? 그게 이제 질문인데요. 예.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파르시처럼 수가 적은 건 아닌데 네. 나름의 영향력이 있다는 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시크교도들이 영향력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네. 여기 보시면 어느 정도 부자들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 자 10학년이나 10학년 이상 학교를 다닌 사람 비중 이러면 시크가 굉장히 높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소득 상위층에 속하는 사람 시크 그럼 뭐 이렇게 되죠. 59% 나오죠. 그 다음에 자 시크들이 실제로 도시 지역에 사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도시 지역에는 무슬림들이 많이 삽니다. 네. 그래서 무슬림 비중은 높은 거고요. 그런데 시크들은 사실은 뭐냐면 여기 번잡주에 몰려서 삽니다. 이게 뭐냐면 각 지역에서 시크 교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겁니다. 번잡이라는 주가 사실은 지금 양분이 돼 있습니다. 파키스탄 내 번잡이 있고 인도 쪽 번잡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인도 쪽 번잡에 지금 시크 교도들이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파키스탄에도 그럼 시크교도들이 꽤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분할 독립될 때 다 많은 경우에 내려오셨구나. 피난을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남아 있고 또 하나는 번잡이 역사적으로는 파키스탄 내에 있는 번잡하고도 같이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크의 그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유적들, 중요한 장소들은 파키스탄 내에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크 교도들이 번잡에 주로 산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시죠. 이게 바로 뭐냐면 자 농가 평균 소득을 보여주는 건데요. 네. 번잡이 색깔이 아예 다르죠. 짙은 농가 녹색. 평균 소득에서 18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18059인데 자 동북 인도 한번 보시죠. 액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3으로 시작하네. 3, 뭐 4. 그렇죠. 자릿수가 다르죠. 예. 이쪽은 18로 시작하는데 이쪽은 그냥 6. 뭐 이렇게 시작하는. 4-5배, 뭐 서너 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번잡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시크 교도들의 경제적 상황이 사실은 아주 높은 겁니다. 이거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은 60년대에 네. 인도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린 레볼루션이라고 녹색혁명이라는 네. 거를 이제 추진을 합니다. 원래는 이제 미국의 그 학자가 주장을 해서 막 남미 같은 데서부터 해가지고 한국에서도 했었죠. 통일비어 만들고 뭐 이런 네. 다수학 품종으로 바꾸고 관계 시설 채우고 근데 그때는 단속도 심하게 했습니다. 통일비어 아닌 벼 파종하면 와서 이제 벌금 내고 밀어버리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사람들이 통일비어는 맛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국가적으로 볼 때는 우선 칼로리를 늘려야 되니까 그게 이제 그린 레볼루션이었는데 네. 이 사람들이 최대 수혜자인 겁니다. 번잡 지역에서 그 그린 레볼루션을 통해서 농업이 정말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 딴 지역들은 왜 그린 레볼루션 안 했어요? 이 사람들만 잘할 이유가 있나요? 예, 저쪽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네. 중농이 구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이럴 때는 논란이 분분합니다. 무슨 네. 이야기냐면 시크들이 가르치는 네. 노동에 대한 그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내가 신과 합일되는 방식으로 네. 성실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남에게 봉사하고
남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실하게 노동을 해야 된다. 이런 모럴이 있어서요. 실제로 번잡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아주 강력하게 토지 개혁도 잘 됐고요. 그 다음에 녹색혁명의 그 결과도 아주 좋았습니다. 약간 청교도들이랑 좀 비슷한. 그래서 영국 느낌이 학자들이 많은 경우에 시크를 그 힌두교 개혁파라고 했던 겁니다. 즉 프로테스탄트 네네네네. 운동 일어났듯이. 그러네요. 네. 예, 그러니까 다른 힌두교도들이 다신교 성향이 강하고 리추얼 이렇게 이제 세레머니 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크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뭐 이런 게 영국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멋져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굉장히 좋았던 건 뭐냐면 영국에 끝까지 충성한 용병이었습니다. 시크들이. 예. 그 역사가 또 이제 있습니다. 우선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자 보시죠. 여기 SC, ST 그 다음에 OBC 이래서 오른쪽으로는 이게 하층민들을 나타내는 거고요. 네. 제너럴 캐터고리라는 게 그 하층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시크를 보십시오. 시크는 하층민 쪽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40이잖아요. 네. 인도 평균이 22인데. 그러니까 자 구르나낙의 가르침은 카스트를 따지지 말라 했어요. 반 카스트. 카스트를 안 따져요 여기는? 예. 그래서 다 싱이고 뭐 다 까우르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 사람들 보기에는 이게 개혁 종교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슬람 사람들이 보기에는 힌두보다 우리한테 가까운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요소들도 있고요. 네. 그런데 현실은 또 이야기가 다르죠. 현실은. 예, 아니 교리가 그렇다는 게 반드시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시크들 안에도 이렇게 각 집단들이 있고요. 네. 그게 카스트처럼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번잡주에 모여 산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죠. 번잡을 보시면 지금 시크가 57.69%입니다. 이게 다른 데랑 확연히 다른 게 델리는 3.4%고요. 하리아나주가 4.91이고 우타르프라데시만 해도 0.32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도상 번잡 근처에 있는 주들의 약간의 시크들이 살지만 다른 쪽에는 거의 없는 없네.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교육에서도 시크가 상당히 앞서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 여기 수준도 보시죠. 높아요? 예, PGI라는 게 이제 그 퍼포먼스 그레이딩 인덱스라고 그래서 네. 학교 뭐 성취도 평가 뭐 이런 겁니다. 번잡의 성취도를 한번 보시죠. 929잖아요. 다른 쪽보다 높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를 좀 많이 성취를 해내는 집단이다. 이런 것까지는 아마 쉽게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번잡 지역에 모여서 산다는 것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번잡이 시크 문제를 반영하고 시크의 문제가 번잡에 반영이 된다. 맞겠죠? 그러면 번잡에는 시크 아닌 힌두교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실 텐데요. 실제로 번잡 내에 본인을 힌두교도라고 하지만 시크에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정확하게 긋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번잡주 전체가 약간 시크 분위기는 확실히 좀 많이 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번잡주에서는 정치를 할 때도 뭐냐면 그 슈로마니 아칼리달이라는 정당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아칼리라는 말 자체가 아칼에 관계된다는 뜻인데 아칼이라는 게 절대자, 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슈로마니 아칼리달이라는 정당 이름은 네. 최고의 절대자 당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유일신당. 네. 이 당이 지역 정당으로 최강입니다. 그런데 이 당이 완전히 완패를 했습니다. 22년 선거에서. 네? 또 완패를 했어요? 예, 그 이야기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자, 그러려면 우선 맥락을 다른 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영국이 그 시크 왕국까지를 다 합병을 합니다. 식민지 개척을 하면서 그 당시에 시크 왕국이 있었어요. 시크 왕국이 있었어요? 예. 그 후로 식민지가 됐는데
1857년에 세포이 반란이 있었잖아요. 네. 용병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는데 용병 중에 시크들만 끝까지 영국 편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시크야말로 정말 믿을 수 있는 네. 훌륭한 군인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모병이라는 게 취직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도 군대에 취직을 한다는 건 네. 영국 식민지 시절에는 영국 군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국 월급을 받고 연금도 받는다는 공무원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공무원 시험이랑 똑같은 겁니다. 네, 네. 거기에서 시크들은 항상 우선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펀잡 출신들이 파키스탄 군부를 거의 장악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인도에서도 펀잡 사람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물론 뭐 인터넷상에 그 하고 있는 저 엉터리 주장들이 막 있습니다. 뭐 인도군의 45%가 뭐 시크라는 동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네, 네, 네. 그런데 굉장히 비중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럴 때 전형적인 그 시크 용병에 관한 전설로 꼽히는 게 사라가르히 전투라는 건데요. 1897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21명이 10,000명을 상대로 전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네. 시크 10,000명이 아프간 군대 시크 21명이 아프간 군대 10,000명을 막았습니다. 에이, 설마 예, 실제로 기록입니다. 몇 명이 몇 명을요? 21명이 10,000명을 막았습니다. 아니 그거는 조금 심하죠? 이상한데. 예, 그 죽기 직전까지 갔었고요. 와. 몇 시간 동안 막았던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뭔가 남성성 뭐 용감한 사람에 대한 아이디올로지가 강하다 보니까 네.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시크 용병들을 영국이 전 세계에 이제 그 파병을 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제 총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좋은 총기류는 아닌데. 네. 그러니까 총을 쏘면 대부분 뭐냐면 낮은 포복을 하고 피해야죠, 총을. 근데 시크 용병들이 처음 유럽 전선에 투입이 됐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상대방에서 총을 쐈는데 땅바닥에 기어다닌다는 것 자체가 자기 자존심. 체면에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시크들이. 아니 어떻게 남의 나라 땅에 와가지고 더럽게 바닥을 땅바닥에 기어다니면서 전투를 하겠냐. 꼿꼿이 서서 다니겠다. 예. 그래서 총을 쐈는데 시크들이 피하지 않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들도 빨리 돌격을 할 거 아닙니까? 아 차라리. 예. 아니 총을 맞아 죽는 것보단 빨리 돌격을 해서 전쟁을 끝내는 게 낫잖아요. 그렇게 하면 뭐 조금이라도 살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부터는 와. 이제 시크 교도들에 대한 전설이 유럽에 퍼집니다. 쟤네들 터번 쓰고 인도에서 온 미친 군인들이 있다. 총알 날라오는데도 그냥 뛰어가더라. 예. 어.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요,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많은 전공을 세우기도 하고 그래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전 세계에 투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시크의 용맹함과 네. 뭐 이런 아이디올로지가 네. 인도 군대에까지도 같이 결합이 되면서 네. 뭐 여러 가지 그 일들이 벌어지는데 네. 가장 전형적인 게 뭐냐면 바로 그 대영 제국의 네트워크를 타고 시크 교도들이 전 세계로 퍼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캐나다도 좀 가고 뭐 미국이나 이런 데로 점점 전 세계로 이렇게 간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주에 가더라도 특정한 지역으로 이주를 갈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카나다에 정확하게는 한 1.7%를 차지한다고 그러고요. 네. 카나다에 80만 명 정도가 산다고 그러고요. 지금 카나다의 네 번째로 큰 집단이라고 그러고 캐나다에 예. 네 번째로 큰 그 아니, 인종 집단이라고. 시크 교도가 인도에 300만인데 예. 캐나다에 80만이에요? 예. 엄청 큰 커뮤니티네. 영국에도 많죠. 영국에도 그래서 많고. 카나다에서는 특히 온타리오, 네. 그다음에 이제 브리티시 컬럼비아하고 알버타 이런 지역에 주로 산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시크들이 이제 자랑을 하는 우리 시크는 이렇게 훌륭해 뭐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린 교육도 잘 받고 너무 훌륭하고 뭐 이런 이야기는 접어두고요. 네. 그래서 이 종교
그 집단에 대한 통계치나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맥락이 항상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시크가 눈에 띄게 두드러진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20년하고 21년에 네. 인도 농민 시위가 있었어요. 인도 농민 시위. 예,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그 농민 시위 장면인데요. 네. 여기 보시죠. 여성들입니다. 음. 이 여성들이 사실은 시크 교도 여성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들도 실제로 그 구루 나나크 가르침에 따라서 동일한 지분을 인정받습니다. 시크 문화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시위를 하는데 이렇게 여성들도 다 나와서 같이 시위를 하고요. 이 시위는 뭐였냐면 2020년 9월에 의회에서 네. 그 농업개혁법을 3개를 통과를 시킵니다. 음. 그거를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펀잡에 있는 농민들이 중심이 돼서 델리에 와서 시위를 했는데 엄청나게 시위를 심하게 하다 보니까 네. 델리 진입로를 다 막고 봉쇄하고 거의 뭐 1년 넘게 시위를 했었습니다. 하도 심해져서요. 2021년 11월 19일에 네. 개혁 농업법을 폐기하기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모디 정부가 졌어요. 그러면서 네. 아까 말씀드린 SAD 당이죠. 시크 정당이 네네네네. 원래 BJP 연정 쪽에 붙어 있다가 그때 또 탈퇴를 합니다. 이 상황 때문에 이게 이슈는 뭐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한국에서 추곡 수매 하지 않습니까? 추곡 수매가를 올려달라는 게 농민들 그 요청이고, 근데 아니 농업도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가져야지 추곡 수매가를 올리는 방식으로 하는 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네네네. 그 정부에서는 자꾸 안 해주려고 그러고요. 추곡 수매량도 조절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FTA를 하고 이러면 그 내용에서 항상 시비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최저 지원 가격이라는 거를 요구를 합니다. 네. 이 농민들은 국가에서 사라. 우리가 농사지어서 만든 밀을 국가에서 사주면 된다. 근데 국가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자유시장 원칙에 따라서 거래를 해라.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농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거짓말이다. 왜냐? 자, 밀이라는 건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실제로 유통이 되려면 물리적인 부피가 있는 생산물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나를 수 있는 기자재가 있지 않으면 유통을 못 시켜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유통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중간 도매업자들이 그 마을에 가서 너한테 얼마에 사줄게라고 말을 할 때 도매업자가 갑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겠죠. 예, 그게 현실인 건 맞습니다. 도매업자가 갑인데 국가에서는 어차피 수매 가격을 정해 주니까 그 값에 팔 수 있는데 자유시장 경제가 되면 더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펀잡 지역 농민들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반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국가에서 주는 최저 가격만 받고 자꾸 팔고 이러니까 농업이 낙후돼서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 논란이 심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서 결국에는 개혁 농업법이 좌초가 됐죠. 네.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뭐냐? 시장 자유화하고 국가 수매제 무엇이 옳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자, 이 옛날에는 말입니다. 펀잡 지역이 그렇죠? 펀잡 지역이 농업 생산성 향상이 인도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2005, 6년, 18, 19년 사이의 비교를 보십시오. 펀잡이 훨씬 낮아졌죠. 왜 그래요, 이거는? 바로 이겁니다. 국가 수매제를 고집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농민들이 다 어거지를 썼다, 거짓말했다 이런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네네. 이 데이터는 지금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기에 농민들이 잘못 선택을 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여기 보십시오. 아까 사진에 보여드렸는데요. 이 항의 시위하는 남성들 보시면 다 터번을 쓰고 있습니다. 네. 다 시크들이에요. 어.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이게 시크의 조직력으로 이루어진 시위였고 펀잡 사람만 시위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다른 주에서도 농사를 지을 텐데 왜 펀잡만 시위를 해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다른 지역의 농업은 발전을 못해서 중농 규모의 독립 자영농이 없는 겁니다. 소작농으로 살면 얼마에 팔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네. 저는 그냥 그 땅 부쳐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위를 할 이유도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2004-5년하고 18-19년을 비교를 했을 때, 네. 자, 1년에 얼마나 그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느냐 이럴 때 펀잡이 옛날엔 단연 1등이었겠죠. 그래서 보여드렸잖아요. 펀잡이 얼마나 농민들이 잘 사는지. 네. 근데 지금 보십시오. 펀잡이 우타르칸트 바로 앞에 근데 공동 꼴찌를 했죠. 1등에서 꼴찌로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펀잡의 정치 상황이 네.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거는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자 22년 선거가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SAD라고 했던 게 바로 시크 정당입니다. 17년에는 25.2%를 차지하고 있었죠. 네. 18.4로 내려앉았습니다. AAP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깨즈리왈이 델리에서 집권하고 있는 퍼퓰리스트 정당입니다. 네. 이 퍼퓰리스트 정당이 완전히 펀잡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러네요. 원래는 전국 정당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정당이 이런 성과를 거둔 거예요. 22년에. 네. 이유는 일반적인 분석에 따르면 분노 투표라는 겁니다. 뭐에 대한 분이에요? 그냥 정치가 다 싫은 거예요. 아. 펀잡이 이게 망해가는 거 아니야? 우리 옛날에 너무 잘 살았고 다 좋았고 이랬는데 지금 경제도 너무 안 좋고 경제가 안 좋으면 당연히 취직이 안 되고 지역 발전이 안 되고 모든 게 안 돼 가는데 정치인들은 말로만 떠들고 화나죠. 그리고 이제 시크 팔아먹고 정치하는 SAD도 싫고 네. 그 다음에 뭐 간디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데 현실적이지도 않은 콩그레스 너무 싫고 BJP가 힌두 자꾸 이러면서 시크들 무시하는 것도 너무 싫고 그러니까 이제 열받으니까 다른 쪽에 몰표를 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크의 정치 지형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모디 총리가 신경을 안 쓴 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선거 직전에 시크 유명 인사들을 다 관저에 초대해서 네. 영접을 하는 그 장면입니다. 터번슨 시크 보이시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크들의 경제적 압력이 만만치 않다. 이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시크 교도들의 어떤 뭐 약간 캐릭터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남자들 약간 좀 거칠다 혹은 좀 이렇게 남자의 어떤 그 자존심 같은 거에 굉장히 좀 더 신경 많이 쓴다? 예. 여성분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다른 집단에 비해서 네. 그 집단 내부의 남녀 평등은 훨씬 더 잘 관철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크는? 예, 시크는. 아, 그래요? 교리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용감한 남자에 네. 대한 아이디어가 네. 만드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걸 보시죠. 이게 뭐냐면 남녀 성비인데요. 자, 보십시오. 자, 제너럴 캐터고리하고 스케줄드 캐스트가 있어요. 스케줄드 캐스트를 보시면 남녀 성비가 107, 104, 102죠. 이게 뭐냐면 여아 100명에 남자가 몇 명 있느냐 이야기예요. 107, 104, 102니까 이거는 거의 정상범위입니다. 네. 전문가들이 여아 100명에 남아가 102에서 105 정도 정상범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이제 인도 인구 이슈가 또 핫한데요. 중국보다 금년에 인도가 인구가 많아질 거라고 그래서 근데 인도가 안고 있는 굉장히 큰 문제가 이겁니다.
자, 제너럴 캐터고리 보십시오. 제너럴 카테고리는 뭐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보호 대상 카스트가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남녀 성비가 어떻게 돼요? 151이었습니다. 엄청났죠. 여자 무슨- 100명당 남자 150명이요? 예. 이게 가능한가 이게? 이게 구현이 됐죠. 왜 구현이 됐을까요? 낙태? 예. 아니면 여아 살해. 아우. 태어나고 나서 예,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다음에 119 많이 떨어졌죠. 예. 121 그래서 약간은 정상화 돼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 남녀 성비 격차가 2001년에 130까지 튀는 집단이 있습니다. 130? 예. 이건 너무 심하죠? 이 시크네 이게? 예. 시크는 이렇게까지 남녀 성비 격차가 심하게 튀었습니다.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아들을 더 좋아하는 거죠, 시크들이. 그러니까 다른 뭐 종교인들에 예. 비해서도 그 훨씬 밑에 더 힌두, 무슬림, 그리고- 크리스찬 보십시오. 와.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거는 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갑니까?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죠. 뭐 그렇긴 하네요. 네. 예. 이게 바로 시크들이 돈이 있다 보니까 생긴 부작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정프로님이 물어보신 바로 그 남자, 용맹한 남자, 그 강박관념이 만든 부작용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용맹하면 되는데 왜 여자를 자, 안 보십시오. 낳아? 이게 인도 인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1971년에 예. 이 낙태가 합법화됩니다. 예. 그리고 이게 70년대에 뭐냐면요, 그 양수 검사를 해야 딸인지 아들인지 검사가 됩니다. 근데 양수 검사는 첫째 비용도 비싸고요,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초음파 남녀 성비가 갑자기 106으로 확 뛰더니 109까지 쫙 치고 올라가는 예. 이 꺾이는 점이 어디냐? 바로 초음파 검사가 80년대에 가능해진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자, 초음파 검사를 하려면 공짜로 되진 않겠죠. 돈이 들죠. 그렇죠? 그러면 초음파 검사는 어떤 집단이 할까요? 돈 좀 있는 시크들이. 그렇죠. 그래서 시크들이 저 성비가 이렇게 안 맞았었던 거군요. 자, 그러면 초음파 검사하는 거 그대로 뒀을까요? 아니죠. 나중에 다 초음파 검사 성별 감정하는 거 전부 불법화 시킵니다. 그런데 한국이랑 똑같죠. 다 뭐. 아이가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아유, 얘가 이렇게 이뻐요. 예, 그렇죠. 엄마 닮았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뭐. 핑크색 옷 준비하셔야겠어요. 그렇죠. 다 그런 겁니다. 요즘은 이제 한국에서는 뭐 여아가 오히려 더- 여아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이슈가 아니죠. 그런데 인도에서는 이 과정이 계속 악화가 되다가 최근에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이야기냐면 인도도 사회가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이때 시크들은 극단적인 편차를 만들어냈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시크들이 사실은 굉장히 해외 이주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요. 네. 이게 저스트 잡 인덱스라고 그래서 얼마나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 수치인데요. 네. 아래에서 7번째 번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잡주가 맨 위로 가 있지 않습니다. 네. 하위권으로 가 있는 거죠. 해외 취업에 있어서 아니요, 해외 취업이 아니라 번잡주 내에서 내가 원하는 직장을 제대로 찾을 수 있는가. 그 비율이 펀잡이 진짜 안 좋은 모양이네 상황이. 예. 그러니까 네. 원래 번잡이 녹색혁명 이후로 성공한 지역이고 시크들이 경제적으로 훨씬 나은 상황을 겪어왔는데 네. 2022년 주의회 선거가 보여주는 것 자체가 뭐냐? 거기에서 생존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주들이 발전해 나갈 때 펀잡이 정체가 좀 많이 된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거기 있는 똑똑한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해외로 갈까요? 예. 특히 잘 배운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이런 겁니다. 바로 해외 네트워크가
훨씬 강합니다. 시크들이. 카나다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자, 우리 삼촌이 카나다에 이미 살아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전화를 해서 얘가 카나다 유학 가려고 그래. 그러면 삼촌이 보내. 그럼 우리 집에서 학교 다니면 되지 뭐.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되면 다른 인도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시크 문제가 얽혀 있는 펀잡의 상황은 아주 간단한 것만은 아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시크 교도를 보시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이 정도는 이제 아실 수 있겠죠. 네. 외형적으로 싹 알아보시려면 보통 남성분들은 이제 터번을 두르시고 수염을 좀 기른 예. 터번 색깔은 굉장히 그 청천연색이군요. 예. 네, 별별 색깔이 다 있습니다. 예. 네. 그런 색깔의 터번을 두른 분들이 이제 시크 교도들이고 여성분들은 대체로 그냥 머리에 뭐 이렇게 예. 천 같은 걸 예. 아마 두르신 모양이에요. 예. 네, 네. 그런 분들이 시크 교도 특히 이제 인도에 만약에 가신다면 펀잡 지역에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몰려 사시는 분들이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즘 경제 상황이 썩 좋지는 않다. 펀잡 지방. 예. 네. 자, 이 인도의 저 종교별 이야기만 해도 한 종교씩만 다뤄도 한 2년은 더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 시크 문제는 네. 또 정치사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네, 네, 인도 네. 내에 아주 구체화된 독립운동 세력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칼리스탄 운동은 최근에도 지금 사건이 몇이 있었고요. 네, 네, 네. 그래서 남인도처럼 정치인들이 말로만 떠드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다른 맥락이 있고 네. 또 하나는 파키스탄과 인도 사이의 그 가교 역할을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크들이.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시크 얘기 한번 재밌게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인도 이야기 또 남아시아 이야기 계속해서 청해 듣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강성형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칼리스탄 독립운동에 대해서 펀잡에 있는 사람들은 네. 뭘 느끼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 펀잡 지역의 그 평균 소득을 높일 방법이 있을까요? 칼리스탄 만들면 산업 육성이 잘 될까요? 해외에 있는 그 시크들의 문화 지체 현상 그리고 일부 칼리스탄 운동가들의 활동 근데 여기에 대한 인도 중앙정부의 굉장히 과민한 반응 그러니까 무장투쟁을 할 만큼의 엄청난 세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싹을 잘라야 한다는 그 태도를 델리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펀잡 사람들 그리고 시크들이 실제로 고민하는 진짜 문제는 낙후된 농업에 갇혀 있다는 현실이지 칼리스탄이 되냐 안 되냐 이 문제가 아니다. 강성윤 교수와 함께하는 남아시아 인사이드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남아시아 특히 인도 이야기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우리 강성윤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항상 멋진. 저도 정말 교수님 같은 수염을 좀 갖고 싶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 이제 저런. 뭐 따로 어디 돈 주고 심으신 건 아니잖아요. 예. 그냥 잘하시는 거죠? 예, 저랑 같이 그쪽에 출장 좀 가시죠. 가면 특히 또 나옵니까? 파키스탄 이런데 가시면 어떻게 수염만 이렇게 또 하얀색으로 색깔도 이쁘게 날까요? 신기합니다. 여튼 워낙 자주 가시고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니 수염도 인도틱하게 나시는 우리 교수님과 함께 오늘은 어떤 이야기 좀 해주십니까? 오늘은 최근에 인도하고 카나다 사이의 외교 문제로 번져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뻔했던 네네. 시크 독립운동 하던 네. 인도 이민자인 카나다 사람 살해 사건에 네네네.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저도 그 외신에서 봤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외신에서 많이 그 보도를 했는데 네. 이렇게 이제 시크들이 독립을 하겠다는 나라 이름이 칼리스탄이에요. 그래서 칼리스탄 운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뭐냐면 인도에 사는 시크들은 죽은 사람 누군지 아무도 모른다.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설마요? 예. 그래서 예. 실제로 인도 시크들이 지금 관심 있는 문제는 뭐 칼리스탄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다. 그런데 예, 왜 이랬냐면 이민 간 사람들이 문화 지체 현상을 겪고 있다. 와, 이거는 저희가 그냥 저 뉴스를 접하기로는 인도가 있고 인도에 이제 그 시크 교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독립을 강력하게 원하고 독립운동하고 그 중에 한 사람 특히 이제 그 캐나다로 이민 간 그 시크 교도 중에 한 분이 인도 내 그 시크 교도 국가 독립을 위한 열심히 그 독립운동 하시다가 인도 정부에서 사람을 보내서 암살을 하고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걸로 저희는 이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약간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사실 관계는 사실 인도 정부에서 직접 죽였을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은 있죠. 인도는 당연히 부정을 하는데요. 언론에 나온 걸로는 아마 미국 측에서 인도 외교관 감청한 것이 있고요. 그 감청한 거를 근거로 볼 때는 인도에서 제거한 것이 맞다. 이게 지금 서구 언론의 보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문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인도가 긴장해야 될 만큼 시크들 그 독립운동이 심각해서 생긴 문제가 전혀 아니고 일정 정도 정치적인 쇼의 성격이 강한 다른 문제다. 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주류의 언론에서는 거의 얘기하지 않는 혹은 뭐 저희 잘못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저희가 생각해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토리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9월 1일에 갑자기 카나다가 인도하고 1단계 무역협정을 금년 안에 맺기로 했는데 석 달 만에 논의를 중단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9월 1일에 뜬금없이. 9월 1일에. 근데 왜 그러지? 뭔가 좀 그런가 이런 냄새가 났었죠. 그때가 뭐였냐면 사실은 금년 6월 18일에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 있는 시크교 사원 주차장에서 하르딥싱 니자르라는 사람이 트럭에 탄 채로 복면을 쓴 두 사람의 살해범이 쏜 총에 맞아 죽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인물이 바로 니자르입니다. 그 문제의 인물. 브리티시 컬럼비아라고 하면 캐나다의 서쪽에 밴쿠버라는 도시가 있는 맞습니다. 바로 그 주죠. 맞습니다. 서리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 밑에 사진을 보시면 이 죽은 사람에 관한 플래카드까지 내걸고 있는 바로 그 시크교 사원입니다. 여기가 그 사원이에요? 이 사원 앞에 있는 주차장에서 자기 차를 타고 있다가 죽었는데요. 카나다에 가서 죄송합니다. 배관공으로 일을 했었어요. 이분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정치인으로 뭐 망명을 했다거나 뭐 정당을 이끈다거나 뭐 그런 사람 아니고요. 시크교도는 맞고요. 시크교도는 맞고요. 그런데 그 시크교도 독립운동 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인도계 이민자였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했던 건 맞고요. 일정 정도는. 그런데 본인이 예전에 그 언론 같은 데서 취재 오고 이러니까 무슨 소리냐, 나는 정치인도 아니고 나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이다, 나 트럭 몰고 이렇게 노가다 하면서 다니는 거 안 보이냐, 나 정말 열심히 산다, 왜 이러냐, 이런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언론이 접근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중요하게 지목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그 무슨 메인 뉴스에서 간 게 아니고요. 시크교 탐사 보도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거 독립운동 하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이제 대답을 했었는데 그 대답이 완전히 거짓말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직업 정치인이 아니에요. 정치인으로 망명 간 것도 아니고. 대충 스토리를 경과를 말씀을 드릴게요. 9월 10일에 모디 총리가 뉴델리 G20 정상회담 할 때 트리도 총리한테 뭐라 그러냐면 카나다 안에 시크 독립주의자들 때문에 걱정이 많다. 이거 좀 관리 좀 해라. 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은 6월 18일에 일어났고 그렇죠. 그다음에 9월 1일에 캐나다가 뭔가 무역 협정 논의 관련해서 중단을 선언하고 9월 10일에
모디 델리에서 총리가 모디 총리가 트리도 총리한테 왜 관리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지는 언급을 했고 네. 그런데 9월 15일에 카나다 무역장관 대변인이 네. 니자르 피살 사건하고 연관돼서 네. 10월에 파견하기로 했던 대표단 일정을 연기하고 무역 협상도 중단한다고 로이터 통신에 아예 공식적으로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뭔가 터진 거예요. 6월 달에 있던 사건이 이게 정치적 사건이구나. 그랬는데 그게 9월 18일 날 트리도 총리가 네. 의회에서 카나다는 믿을 만한 혐의를 가지고 인도 정부 요원이 니자르 살해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발언을 해버립니다. 네, 네, 의회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19일에 곧바로 인도에서는 트리도가 완전히 헛소리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카나다 쪽에서 정보 담당 최고위 주 카나다 인도 외교관 추방을 하고 거기에 맞서서 인도에서도 카나다 외교관을 추방을 하는 사태가 이제 벌어지고요. 굉장히 양국 관계가 아주 안 좋아지는 거네요. 예. 네. 그러고 나니까 9월 20일 날 인도 정부가 인도인들한테 미국, 호주, 영국에 갈 때 주의하라고 여행 경보를 발표를 합니다. 캐나다도 아닌데 미국, 호주, 영국에? 예. 왜 그러냐면 예. 이제 이 뒤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파이브 아이즈 아시죠? 아, 네, 네, 네. 그 파이브 아이즈에서 바로 정보를 캐나다 정부에 줬다는 거예요. 인도 요원들이 이렇게 일을 했다라고. 그러니까 니네 조심해라. 언제 저 정보원들이 니네 정보 빼갈지도 모르고 뭐 이런. 예,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는 이 파이브 아이즈 멤버들 전체가 사실은 인도 뒤통수 치고 도청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 흘러나오는 이야기로는 네. 인도 외교관이 통화했던 내역을 아마 미국에서 감청을 했고 거기에 이 내용이 담겨 있어서 그거를 카나다에 넘겨주니까 트리도 총리가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9월 21일 날 인도 JSW 스틸이 카나다 텍 리소스 지분 취득을 하기로 했던 경제 관계도 다 망가지기 시작을 하고 9월 22일 날에는 갑자기 인도가 이제 카나다 사람들 비자 발급을 중단시켜 버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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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인도가 카나다 정부에 인도 주재 외교관 규모를 축소해라라고 요구를 하고요. 인도가 사실은 비료 재료로 쓰는 탄산칼륨을 네. 카나다에서 수입을 하는데 지장이 없기를 바란다라는 식의 이제 발언이 자꾸 나와요. 심지어는 인도 사람들 많이 먹는 납작한 콩이 있어요. 네. 렌틸 콩이라고 그러는데. 아, 렌틸콩. 예, 예. 쇼핑 저 예. 홈쇼핑이 많이 팝니다. 예, 이거. 예. 네. 렌틸콩 카나다산 렌틸콩 수입산이 인도 내에서 판매가 감소한다. 이런 식의 이제 보도가 마구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카나다도 카나다 입장에서 이제 또 물러서기가 힘들고 9월 28일에 그래서 인도에서 뭐라고 발표하냐면 네. 대카나다 철강 수출은 원래 양이 적어서 이거 뭐 타격은 미미하다 괜찮다. 거기 그러니까 무역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양쪽이 지금 불편한 관계들을. 예, 그렇죠. 네. 그게 9월 28일까지 상황이다가 네. 10월 3일에 인도가 10월 10일까지 41명 외교관을 본국 송환하라라고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온 다음에 캐나다에 있는 인도 외교관들을 송환. 아니요.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카나다 외교관들을 확 줄여라라고 이제 요구를 했다라는 보도 나온 다음에 네. 트리도 총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카나다는 사태를 악화시키고 싶지 않다. 아, 약간 캐나다가 이제 숙이는 겁니까? 최악으로 이제 가다가? 예. 그러니까 뭔가 이스컬레이션은 피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예. 카나다 주재 미국 대사가 데이비드 코언인데요. 네.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파이브 아이즈 정보에 따라서 카나다가 그렇게 움직인 거라라고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인도가 발뺌하기 힘들게 이제 견제구를 던진 거죠. 그러고 나니까 네. 결국은 뭐냐? 가만히 있던 미국이 개입이 돼버린 거예요. 파이브 아이즈 중에 누가 도청을 해줬겠어요? 도감청을. 미국이겠네요. 아니 파이브 아이즈라고 말만 했지 누군지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미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곧바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까슈크지. 살해 사건. 네네네. 사우디하고 미국이 이제
극단적으로 예. 그 불화를 겪게 됐던 사건. 아니 그러면 카나다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인도 요원이 카나다에서 사살을 했다고 하면 이거 카나다 주권 국가로서 용납할 수 있는 없죠,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인도 입장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면 미국이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 텐데 미국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죠. 왜냐하면 다 잘 지내야 되는 한편 나라들이니까. 인도가 또 특히나 요즘엔 더 필요하니까. 예, 그게 이제 카나다에게는 불편하기도 하고 예. 이러니까 뭔가 데미지 컨트롤에 들어가서 10월 3일에 이거 악화시키지 말자 이랬는데 네. 인도에는 이런 게 있어요. 불법 행위 금지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Unlawful Activities Prevention Act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그 테러 조직하고 테러리스트를 관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20년에 이 죽은 니자르가 테러리스트 명단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인도 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칼리스탄 타이거 포스라는 칼리스탄 뭐 호랑이 의용단 이것을 이끄는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니자르가? 니자르가. 그럼 원래 처음 나온 보도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야 그러면 이 사람이 뭔가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한 것 같고 뭐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고 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번잡 지역에 살잖아요. 네. 시크들이 주로. 예. 번잡에 사는 시크들은 이 사람을 몰라요. 뭐 알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는 독립운동자는 아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칼리스탄 운동한다고 해외에 나가 있는 네. 교포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뭐 한다는 사람들 많은데 그런 사람들 다 어떻게 알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듣보잡인 사람이 갑자기 굉장히 중요한 뭔가를 했던 사람인 것처럼 돼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들한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이라는데 왜 그러면 죽였냐 이것도 문제고. 그렇죠. 그러면 아니 가서 죽이는 정도로 중요하지도 않았다는데 왜 했지? 그리고 그러면 했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남는 거지 이게 문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우선 칼리스탄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맥락에서부터. 시크교도가 예. 독립운동을 하고 그 독립운동에서 세울 나라라고 얘기하는 칼리스탄. 그렇죠. 네. 칼리스탄이라는 게 이제 칼사들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칼사. 우즈벡 쪽이 예. 이루는 나라는 우즈베키스탄.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칼사가 누구냐면요. 시크 교도로서 성인 세례식을 받은 사람을 칼사라고 그래요. 깨끗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크 교도들끼리 사는 땅이라는 뜻으로 이제 이건데 네. 지금 그림을 한번 보시죠. 여기 진한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번잡인데요. 네. 번잡이라는 말은 페르시아로 번즈에 아압이 더해진 거예요. 다섯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 강이 5개 있다는 뜻이에요. 아. 번잡이. 네. 강이 5개가 뭐냐면 젤룸, 체납, 러비, 서뚜레즈, 베아스 이렇게 5개 강이 있어요. 그 말은 이 지역이 옥토다. 아. 그렇겠죠? 강이 5개 네네. 지류가 흐르고 아. 그거를 이제 인도 말로 하자면 번짜하고 압이 되니까 번짜압이 되는데 그거를 마하바라타 같은 데도요. 번짜나다라고 그래서 5개 강이 있는 땅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그 아래 그림을 보시죠. 네. 지금은 번잡이 많은 부분은 파키스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네. 예, 오른쪽에 있는 암리사 거기에 이제 제일 그 중요한 골든 템플, 시크 교도들의 골든 템플이 여기 암리사에 있고요. 예. 라호르는 파키스탄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라호르 가보시면 지금도 그 시크 교도 성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할될 때 번잡에서 파키스탄 쪽에 들어가 있던 시크 교도들이 많이 피난민으로 이쪽으로 옮겨왔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파키스탄 안에서 정치적 기득권 세력은 번잡이들입니다. 번잡 사람들이 완전히 정치 권력을 잡고 있어요. 현 총리, 그 형, 예. 전 총리 했던 형,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번잡이들입니다.
지금 파키스탄에. 파키스탄의 현재 주류는 펀잡 사람들이고 정치권의 주류예요. 정치권의 주류는 펀잡 예. 사람들이고 예. 그 인도에서는 뭐 아주 주류라고 하기는 하기 좀 힘든데요. 어렵고. 예, 시크교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강한. 네네네. 그러면 시크교도 이야기가 빠질 수는 없으니까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네네. 15세기에 이제 구루 나나기 시크교를 만든 다음에 인도가 파키스탄하고 인도로 분할이 될 때 사이에 끼어 있었잖아요. 펀잡이. 네. 그러니까 이거 독립이 가능하겠는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독립 국가처럼 지냈던 시기가 짧게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다가 파키스탄이나 인도에 속하지 않은 독립 국가로. 예. 사이에 네네. 있으니까 가능하죠. 네. 그래서 70년대에는 시크 독립운동이 굉장히 지지를 얻어요. 그 상황이 84년에 드디어 터져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인디라 간디 수상이 진압 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그 골든 템플에 직접 그 전차까지 투입을 해서 무장 진압을 하죠. 그 외에 저 무슨 예. 저 큰 뭐 이렇게 예, 호수도 이렇게 그 앞에 가운데 있는 예, 거기요. 거기. 그것 때문에 84년 10월 31일에 네. 인디라 간디 경호원 2명이 인디라 간디를 피살합니다. 아 맞아. 근데 말이 피살이지 그냥 기관단총으로 갈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모든 다른 인도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인디라 간디에 대한 동정심과 분노. 그래서 일설에는 3일 뭐 4일 이야기하지만 어쨌거나 전 인도에서 시크교도 때려잡기, 박멸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뭐 보도마다 통계치마다 숫자가 너무 달라서 중요하진 않고요. 소위 말해서 그때 피살된 시크교도들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시크 학살 사태가 그때 벌어져요. 그 시크들이 막 여기저기 도망갔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크교도는 터번을 쓰고 머리를 네, 기르잖아요. 네. 수염 기르고. 네. 이거 다 빨리 밀어야죠. 그렇게 보이면 안 되니까. 안 그러면 죽으니까. 죽으니까 그냥. 네.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의 진압작전, 인디라 가디가 했던 네. 진압작전을 오퍼레이션 블루스타라고 부르는데요. 이 전후로 해서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갑니다. 인도에서 살기 힘들죠. 그래서 그 터번 쓰고 수염 기른 분들이 저 뭐 미주나 뭐 예. 유럽 같은 데를 많이 예. 간 거군요. 그래서 그때만 간 게 아니고 그 전부터 많이 가게 된 스토리가 있는데 예.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네네네. 넘어가죠. 네. 그래서 카나다에 77만 명 시크가 살아요. 그런데 뻔잡 지역 외에 시크 최대 거주 지역인데요. 캐나다가 의회 의원 15명이 시크교예요. 그렇게 많이 갔어요. 예. 그러니까 인구수는 2%인데 지금 의석은 4%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자미 싱이라는 시크가 이끄는 뉴 데모크라츠라는 그 신민주당이라는 당이 트리도 총리의 소수 집권당을 지지를 해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의 야당들이 트리도 총리 지지를 철회하는 순간 트리도는 물러나야 되죠. 그러니까 시크 관리해야 돼요. 네. 그러면 그 다음 그림 보시죠. 예. 이 그림이 뭐냐? 2018년에 트리도 수상이 처음 인도 갔을 때 펀잡에 가서 골든 템플 앞에서 시크교 두 권에다가 다 이거는 두 권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칼사가 아니잖아요. 정식으로 성인식 인증을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터번 같은 거 못 쓰고 두 권 같은 걸로 들어야 되는군요. 미성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요? 예, 어른이 못 됐다. 그러니까 칼리스탄의 시민권은 못 얻는다. 아직. 네네네. 근데 이 사람만 있냐? 그 다음 사진 보세요. 네? 식구들 다. 왜 이러겠어요? 잘 보여야 되니까. 표가 필요해요. 캐나다 내에서 예. 시크 교도들 표가. 아니 그러면 이 트리도가 이렇게 이상한 짓 하는 거냐? 아니에요.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존 크레틴이라는 사람인데요. 전임 수상이에요. 이 사람도 갔어요? 2003년에 그 뒤에 골든 템플 보이시죠? 이 사람도 갔어요. 왜 갔겠어요? 표니까. 그렇죠. 표니까.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를 아시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뭐냐면 뉴욕타임스에 나온 사진인데요. 보도 사진인데 길거리에 자 카나다 유학 가세요. 그러고 유학원 광고잖아요. 이게 인도에 있는 광고판이에요? 예. 예, 펀잡에.
아 펀잡에. 예, 시크들 사는 곳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네. 시크들 시크 교도들이 굉장히 하여튼 일단 캐나다에 많이 몰려 예. 살고 있고 거기에서 좀 힘도 꽤나 이제는 많이 예. 살다 보니까 힘도 생겼고 예. 정치랑도 예. 많이 좀 연결이 돼 있는. 예, 그렇죠. 아주 주류로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는 집단입니다. 네네. 이럴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네. 인도계 이주민들이 서구에서 성공을 하잖아요. 특히 IT 업체 아유, 뭐 CEO하고 구글 막 그런.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인도 간다는 사람 보셨어요? 인도를 가냐고요? 예. 인도 돌아갔다는 사람 보셨어요? 고향으로 간다는 얘기는 아직은 없죠.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 중국이나 한국 사람들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예. 자기 전통의 아이덴티티를 지우고 메인스트림에 들어가는 노력을 강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카나다나 미국이나 유럽 가시면 네. 이름이 싱인데 터번도 안 쓰고 수염도 안 기르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네네네. 그리고 물어보면 개인적으로 혹시 시크냐 그러면 자기 시크라고 대답합니다. 시큰데도 터번 안 써요? 아, 그럼요. 예. 그거는 미국이나 캐나다의 주류로 편입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사회에서는 터번을 쓰고 돌아다니면서 국회의원을 하고 뭐 성공적인 비즈니스맨을 한다. 예. 이게 쉽지 않잖아요. 뭐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예. 그러니까 이 동화되고자 하는 의지와 경향성은 이거를 객관적인 수치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예.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도 개들에 대한 반감이 적고 또 하나는 미국 가서 사는 인도 사람들 평균 수입이 제일 높고 뭐 이런 겁니다. 이민자들 중에.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2015년 통계치인데요. 예.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이민자를 받는 나라? 그럼 당연히 미국이죠. 뭐 그렇겠죠. 위에 보이시죠? 예. 전 세계에서 제일 이민 내보내는 나라? 그 밑에 보이시죠? 인도죠. 인도네. 1등 인도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인도는 그래요. 미국 가서 혹은 뭐 캐나다 가서 성공했고 금이 환영해야지 이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아니 환영을 왜 해요? 성공을 하면 되지. 그러니까 금이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환영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그거를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끼리 인도 사람들끼리 결혼도 하고 자기들끼리 카스트도 따지고 한다며 네. 그게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현지에 그냥 있어요. 우리처럼 네. 그 정체성을 국가 단위로 구축한 경험이 약한 곳이잖아요. 차이나타운이나 코리아타운처럼 인디아타운이 별로 없나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인디아타운 저도 생각해보세요. 인디아타운을 못 들어본 거 같아요. 인디아타운은 아니죠. 차라리 번잡이 스트릭트는 가능하겠죠. 아 인디아 번잡이 디스트릭트는 가능하겠죠. 번잡이들 모여 사는. 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디아타운은 진짜 못 본 거 같네요. 어디 가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로키드 마틴에서 일하던 인도 기술자가 기술을 빼가지고 인도로 갔다가 미국 정부의 요구로 송환돼가지고 처벌받았다. 뭐 이런 뉴스 보셨어요? 미국 IBM에서 일했던 사람이 갑자기 억대 연봉을 다 집어치우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네. 인도 사람이 있더라. 뭐 중국, 한국은 그런 예들 우리 많이 많죠. 보잖아요. 예. 그런 뉴스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인도는 없나요? 그러고 보니까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네.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인도는 다언어, 다민족, 다종교, 다문화 국가다. 예. 그래서 지금 인도라는 국가의 그 네이션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어서 국뽕 현상이 지금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그 사람들은 자기 아이덴티티를 다면적으로 구축하기 때문에 네. 다른 방식으로 구축하는 게 얼마든지 우리보다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역 감정이 없지 않지만 외국만 나가면 우리가 고향을 따지지 않잖아요. 한국 사람이죠. 네, 서로. 네. 그런 겁니다. 근데 인도 사람들끼리는 나는 번자비를 쓰는데 저 사람은 따미러를 쓰는 사람이야. 외국인이죠. 같은 인도 사람의 생각을 거의 안 한다는 거죠? 말이 아예 안 통하잖아요. 같이 영어를 쓸 수 있죠. 그리고 네. 고향이 인도면 이제 또 피부색도 비슷한 게 있으니까 친해질 수도 있고 뭐 하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번자비와 따밀에서 온 사람이 우리는 같은 뭐 한민족이고 한 그룹이야 이렇게 느낄까요?
그럼 펀잡 사람들은 타밀 사람보다 중국 사람보다 한국 사람보다 뭐 큰 차이가 없는 건가요? 만약에 진짜로 말까지 안 통한다고 그러면 더 그러겠죠. 그러니까 영어로 서로 대화를 한다거나 뭐 힌디어를 쓴다거나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국가 정체성이라는 게 인도 사람들한테는 아직은 크게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네. 다른 방식의 뭔가가 또 만들어져 가는 변화 안에 있죠. 제가 이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는 뭐냐면 해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본국으로 송금한 액수를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인도가 엄청나게 많이 송금을 하죠. 그렇죠? 뭐 그 옆에 있는 파키스탄이나 네네네네. 방글라데시, 네팔에 비하면. 그런데 중요한 건 비율이에요. 비율. 해외에서 송금해 주는 걸 가지고 먹고 사는데 얼마나 충당을 하냐. 비율을 보면 네팔이 월등히 높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네팔은 금이 환양을 위해서 외국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돈 벌어서 본국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왜 보내요? 나중에 내가 돌아갈 거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인도는 왜 이래요? 아니 내가 거기 돌아갈 게 아니면 거기에 내가 지금 돈 버는데 그걸 다 본국에 보내서 거기에 땅 사고 건물 사고 뭐 할 거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다시 꼭 내가 가야 될 나라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하시는 모양이에요, 이분들은.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생각을 좀 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죽은 니자르가 뭐 했던 사람인지가 이제 중요해요. 네. 자, The Tribune이라는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 네. 95년에 이 사람이 펀잡에서 칼리스탄 무장 항쟁이 있을 때 체포됐다고 그래요. 근데 하여튼 카나다에는 97년 2월 10일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때 갖고 있던 여권이 러비 샤르마라는 위조 여권을 갖고 도착을 해서 난민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 앞에서 선서하고 이제 진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뭐라 그랬냐면 자기 형제, 아버지, 삼촌이 모두 체포됐고 자기가 경찰에서 고문도 당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 그랬냐면 인도 외과 의사가 고문의 흔적을 확인했다고 하는 그 조그마한 그 확인서도 제출을 했어요. 요건 이제 아무래도 자기가. 난민 신청하려면 예. 이런 것들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심사관들이 그가 낸 서류가 부분적으로 위조라고 판단했고요. 특히나 이 외과 의사가 했다는 확인서 가짜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난민 신청 거부를 당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을 지원해줬던 여성이 있었어요. 그 여성은 97년에 카나다에 와서 다른 남자와 혼인을 했는데 그 여성이 다시 이 니자르랑 결혼을 하면서 해결을 해줘요. 그냥 한 번에. 결혼하면 시민권 나오니까. 아니 우선은 시민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선은 거주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네네네. 난민이 아니더라도. 예. 그 당연히 언론에서 이거 위장 결혼 아니냐 그럼 당연히 그 여자는 아니라고 그러죠. 그 여자는 그러니까 다른 남자랑도 결혼했었고.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해서 카나다에서 정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던 여자인데. 인도 여성분.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2001년에 재심을 다시 신청했는데 거기서도 졌어요. 네. 그랬는데 하여튼 뭐 결혼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2007년 5월 25일자로 카나다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네. 97년에 거기에 갔던 사람이란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한참 칼리스탄 운동이 문제가 되고 실제로 무장 충돌이 있었던 시기에 이민 간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은 정서지체를 겪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정서지체. 예. 우리 해외 교포들 만나면 흔히 겪는 일입니다. 60년대에 거기 가신 분들은 그 박정희 시절에 그 한국인 정서를 그 생각을, 유지합니다. 예, 계속 갖고 계시죠. 예, 2세, 3세들은 그거를 배웁니다. 그래서 본인이 의도한 거는 약간 그 독립운동하다가 많이 탄압받은 이미지로 해서 난민 신청을 했으나 사실은 그 서류 같은 것들을 보면 조금 전혀 아니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거절도 됐었으나 하여튼 이런저런 방법 통해서 결국 정착은 했는데 그러면 사실은 뭐예요? 난민이에요? 뭐 독립운동가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칼리스탄 운동에 지명도 있는 지도자고 독립운동가였으면
아니 무슨 가짜 여권을 왜 가지고 가요? 좀 인도 정부의 눈을 피해서. 아니 난민 신청을 할 거면 하긴 원래 그걸 가져가야 제일 좋긴 할 텐데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갑자기 뭐 번잡주의 사람들이 그 사람 죽었어 뭐 이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니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한 2년 일하시던 분이 뭐 이민을 갔다고 칩시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미국에서. 그런데 저한테 한국의 유명한 정치인이 지금 미국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 대체 저기 총으로 당하셨잖아요. 총격을 당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래서 2018년에 트리도 총리가 인도에 갔을 때요. 번잡 주지사가 그 당시에 아마린더 싱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실제로 강도 그리고 범죄자 이런 표현을 쓰면서요. 이 사람들 인도로 넘겨라. 그리고 관리 잘해라. 이러면서 넘겼어요. 범죄자 명단이라는 게. 그게 칼리스탄 운동하던 사람들 명단이었는데 그때 문제가 뭐였냐. 트리도 총리를 수행하는 수행원 중에 한 명이 국방장관이었는데 그 사람 국방장관 이름이 하르짓 서전이었어요. 이 사람이 시크 교도인데 국방장관 이름도 그 명단에 들어있었어요. 국방장관? 예, 카나다 그 당시 국방장관 이름도 명단에 넣어서 이런 강도와 범죄자들을 우리한테 다 넘겨야 되고 당신들 관리 똑바로 해라. 아니 그 국방장관이 인도 사람이에요? 예. 인도 출신? 인도계?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카나다하고 인도하고 입장 차이가 얼마나 강했는지 아시겠죠? 이건 근데 너무 외교적 결례 아니에요? 뭐 결례를 따질 게 아닌 거죠. 인도 입장에서는. 국방장관인데 범죄자니까 넘기라고 그랬는데. 예. 그러면 아니 수상 수행원으로 거기 가 있는 사람한테 그 정도. 그러니까 이 인도가 생각하는 그 민감도와 카나다에서 받아들이는 것과의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뭐 그렇긴 하겠네요. 근데 이제 자 그런 일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런 거예요. 자 금년 초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인도 영사관에 칼리스탄 지지자들이 시위를 하면서 불을 지르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 앞에서. 네. 그래서 이제 막는 사건이 이제 벌어졌어요. 또 하나는 영사관 출입 통제선을 넘어서 들어와서 칼리스탄 깃발을 개양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인도에서는 아니 도대체 미국 주재 영사관을 이렇게 제대로 못 지켜주면 어떡하냐. 이거 테러리스트다 이러는 거예요. 미국도 당연히 그건 비난을 하죠. 네. 근데 미국에서 보기에 아니 대사관을 폭탄을 터뜨려서 날린 것도 아니고 시위하다가 그 앞에 이렇게 휘발유 뿌리고 불을 지르려고 했다고 해서 이거 테러리스트다. 뭐 거기 깃발 2개 들고 가서 우리가 저기다 올릴 거야 이런 사람들 테러리스트 명단으로 넣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보기는 그냥 사소한 그냥 분파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도에서는 어느 정도 그 보도가 나왔냐면 미국이 말은 안 했지만 니자르가 항공기 탑승을 못하도록 금지자로 지정돼 있었다. 뭐 이런 보도도 막 나와요. 그 말은 이 사람 테러할지 모르니까 비행기 태우면 안 돼. 이랬다는 거잖아요. 이 보도는 사건 이후에 난 보도인 거죠? 네네네. 그런데 미국은 뭐 확인해 준 바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 미국은 칼리스탄 운동 조직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예가 없어요. 인도 내 칼리스탄 독립운동 조직을 인도 내에서든 아니면 밖에서든? 해외에서든 인도는 약간 테러리스트로 지정을 당연히 했고 핵심 테러리스트로 미국이나 보죠. 캐나다에서는 당연히 그런 걸 할 리가 없고. 예. 네. 그런데 이게 발루치스탄 리버레이션 아미라고 그래서 발루치스탄 독립운동하는 거하고는 아예 다른 거예요. 이거 파키스탄에서 발루치스탄 독립운동하는 이 조직은 미국에서 2019년에 테러 조직으로 지정을 그래요? 했어요. 보여드릴게요. 네. 그림 보세요. 발루치스탄이 어딘지 여기 파키스탄의 그림 보이시죠? 꽤 크네요. 왼쪽 아래. 예, 연두색. 여기가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아요.
사막도 많고 네. 고산도 많고 이런데 문제는 자원이 엄청납니다. 아. 그러니까 번잡 사람들이 여기 와서 우리 자원을 다 뺏어간다. 아, 우리 굉장히 못 사는 지역이에요. 아, 그 독립 욕구 목소리가 높군요. 당연하죠. 우리는 발로치 언어를 쓰고 번잡이 언어를 쓰는 것도 아닌데 저것들이 와서 우리 자원은 다 뺏어가고 네. 우리는 가난하고 그러니까 우리 자원을 캐가서 발전을 하는데 우리한테는 전기가 안 와.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뭐냐? 네. 그다음 그림 보십시오. 이게 그 유명한 이제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그 중국의 네네네. 1대1로의 네. 아주 핵심인데 과다르 항구가 핵심 항구예요. 아랍에서 와가지고 그 인도 쪽 거치지도 않고 과다르에 하적을 하면 곧바로 육로로 연결시켜서 카시가르까지 중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네네. 이 루트가 들어갈 때 중국과 사이에 보시면 뭐예요? 파키스탄 어드미니스트레이트 카슈미르죠. 즉 인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지역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연결이 안 돼요. 네네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의 핵심 이야기는 뭐냐? 이 과다르 항구가 발로치스탄에 있죠. 예. 이 항구가 발로치스탄에 있는데 발로치스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항구까지 이제 뺏어가는데 심지어는 중국까지 동원해서 우리 항구를 뺏어갔다. 그렇잖아요. 네네네. 자, 그래서 그 다음 그림 보십시오. 이게 CCTV 화면입니다. 총 들고 있는 거예요? 2022년 4월 26일에 네. 어떤 여자가 카라치 대학 근처에 있는 공자학원 근처에서 폭탄? 저렇게 서 있어요. 오른쪽 뒤에 잠시 보세요. 그 봉고차처럼 예, 보이는 예, 게 있죠. 예. 그 다음 장면 보십시오. 자살 폭탄이 터지면서 그 안에 있던 중국인 강사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 이거는 발로치스탄 독립운동 조직이 직접 밝혔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죠. 이 여자가 자 아이가 둘인 엄마예요. 아이고. 그리고 또 하나 30살의 샤리 발로츠라는 여자입니다. 패밀리 네임이 발로츠예요. 이 사람이 사실은 제가 알기로 생물 선생님으로 고등학교 교사까지 했고 남편이 의사고 정말 잘 배운 집안에 유복하고 교육을 많이 받은 아이고. 여자였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발로치스탄 독립운동인데요. 자, 보십시오. 네. 발로치스탄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목숨을 걸고라도 독립을 쟁취해야 되겠다. 이건 우리의 생존을 위한 일이다. 예. 이렇게 나서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고 당연히. 근데 이 사람들의 이제 저항 운동은 이미 무장 투쟁으로 넘어간 지 오래됐고. 그러면 서구권에서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테러리스트로 이제 일정 정도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바로 과다르 항구를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깨달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네네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발로치스탄 이야기는 따로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보시죠. 칼리스탄 독립해야 돼 이러고 샌프란시스코 영사관 앞에 와서 깃발 세우겠다고 막 뭐 그 경비원들 밀치고 이런 사람들의 테러리스트 조직을 하고 발로치스탄 독립운동 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할 거냐? 그게 이제 서구에선 다른 거죠. 그래서 미국하고 지금 입장이 크게 나뉘는 게 첫째, 서구의 칼리스탄 독립운동은 위협이 되질 않아요. 아니 서구에서 뭐 사고 칠 일이 없잖아요. 물론 85년에 즉 인디라 간디 저격 사건 있고 나서 크게 터진 사건 때 에어 인디아 비행기가 하늘에서 터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시크들이 했을 거라고 이제 돼서 말이 많았고 뭐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무슨 페남 비행기가 터진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칼리스탄 독립운동의 폭력성이 지금은 거의 줄어들고 있어요. 과거엔 좀 있었을지언정.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서구 국가 입장에서 네. 아니 칼리스탄 독립을 지지하는 카나다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면 자기 발언의 자유를 갖고 그렇잖아요. 시민운동 할 수도 있고 이게 우리의 민주주의다.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통제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인디라 간디도 본인이 직접 그런 주장을 한 적도 있었고요. 보안 당국에 있던 라만이라는 사람도 미국이 배후에서 시크 독립주의자들을 지원한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때는. 왜냐? 파키스탄 편이었잖아요. 네, 미국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면 이제 인도를 와해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도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이 바뀌었어요. 지금 미국이 인도 편이에요. 중국 때문에. 그 미국은 황당하잖아요. 네네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가 그 퓨 리서치 자료인데요. 21년 조사긴 합니다만, 네. 자, 거기 그 인도에 사는 시크들이 진짜로 이렇게 머리를 많이 기르냐, 시크 교육 관례에 따라서 그러면 대부분이 머리를 기른다라고 지금 대답을 해요. 네. 76%가. 그러니까 나는 전통을 지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런데 그 다음 그림 보시죠. 시크 비중은 1.9%밖에 안 돼요 지금. 인구 전체로는. 네. 그런데 그 다음 그림 보세요. 자, 당신이 번잡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에 굉장히 강한 자부심을 느낍니까? 그럼 93%가 예스 하는데 네. 자, 시크들한테 당신이 인도 사람이라는 것에 강한 자부심을 느낍니까? 그럼 95%가 예스 그래요. 뭔가 지금 안 맞잖아요. 나는 인도 싫어. 인도에서 독립해야 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 인도 사람이라는 거에 이 자부심을 느끼냐 해서 강한 자부심. 절대 다수가 95%. 원래는 이건 이제 반대하고 나는 인도 사람이 아닌 번잡 사람이다. 혹은 뭐 나는 시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발로치스탄 사람들은 당연히 나는 파키스탄 사람이 아니고 발로치스탄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2020년하고 21년에 델리 시내를 꽉 막아놓고 거의 1년 가까이 하던 시위가 있었어요. 네. 그 유명한 농업법 반대 시위였는데요. 사진 보시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델리에 트랙터까지 몰고 와서 시위를 했는데요. 그 다음 사진 보세요. 보시면 터번 쓰고 있죠. 시크. 예, 번잡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여성들도 뭘 쓰고 있긴 한데 여성들도 많죠. 예. 그 시크들은 상대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성들도 시위를 많이 했어요. 네. 1년 이상 거의 델리를 마비시키다시피 난리를 쳐서요. 농업개혁 법안이 결국에는 철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뭐냐 딱 하나예요. 자, 국가에서는 농업을 시장 자유로 하겠다. 그래서 농업 생산품도 가격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면 비싼 돈 받고 팔아라. 이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했어요. 네. 그랬는데 농민들은 뭘 요구했냐? 수매 제도를 유지해라. 근데 수매 제도는 기본적으로 최저가 보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의무적으로 수매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상 돈을 못 받아요. 바보 아니야 이럴 것 같죠. 그런데 이 농민들은 이 농민이 아니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번잡이들이에요. 다. 거의 다 시크 교도예요. 그러면 아니 반대를 한다는데 왜 다른 지역 농민들은 없지? 이것도 문제고. 왜 수매제도를 자꾸 주장을 하지? 그러면 이겁니다. 내가 농업 생산품을 만들어 놨는데 중간상들이 농간을 쳐서 농업 생산품은 보관하기가 어려운 데다 보관시설이 돈이 많이 들어요. 네. 그리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이송할 수단이 있어야 돼요. 근데 농민들이 그걸 다 갖추지 못하니까 중간상인들이 장난칠 거라는 거예요. 밀이나 쌀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썩어 들어가기 전쯤에 나타나서 야 반값에 넘겨 이렇게 해가지고 후려칠 거라는 거죠. 농민들의 그 현실적인 반감은. 근데 이제 국가 정부에서는 야 왜 맨날 밑바닥 가격으로 수매만 매달려서 목숨 걸고 그러고 살아. 경쟁력을 갖고 돈도 많이 받고 좀 농업도 발전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왜 번잡 사람들만 여기 잔뜩 있지? 그러면 다른 지역 사람들은 바로 번잡 사람들만큼의 규모를 가진 경쟁력 있는 농업 인구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소작농들은 수매를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의 지주들은 자기는 지주인데 뭐 그거 뭐 이거 뭐 이렇게 상관없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 뭐다? 중농이 육성이 된 농업 발전을 이루어낸 유일한 지역이 번잡 지역이었다. 그게 바로 네. 이 1960년대 그 그린 레볼루션 알죠? 녹색혁명. 예. 그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비료 주고 네네. 관계를 잘하고 또 하나 다수학 품종으로 바꿔서 전체 칼로리를 늘려야 된다. 농업의 핵심 목표는 생산량의 전체 칼로리를 늘려야 된다. 네네. 이거를 인도에서 주도했던 분이 금년 9월 28일에 돌아가셨어요. 그분 이름이 스와미나탄이라는 분인데요. 네. 심지어는 타임지가 20세기에 가장 중요했던 20명의 아시아 사람을 꼽을 때 네. 인도 사람으로 간디 타고르 그리고 스와미나탄이 들어갔던 그런 인물입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전 세계 빈곤 인구를 먹여 살리는 일을 해낸 거예요. 필리핀 쌀 연구소부터 시작해서 네네. 세계적인 활동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시겠죠? 번잡이 농업에서 잘 사니까 이렇게 된 거다. 근데 그다음 그림 보십시오. 근데 번잡 지역은 대부분이 시크예요? 시크가 대부분이라고 하기는 힘든데요. 네. 다수. 예.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네.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전년 대비 농업 부가가치 창출 증가 비율이에요. 번잡이 맨 바닥이죠. 네. 다른 주가 농업이 더 잘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농업혁명 했는데 왜 이래? 심지어는 인도 평균도 못 따라가죠. 번잡이 농업으로 잘 산다? 옛날 이야기란 뜻이에요. 옛날 턱도 없는 이야기다. 60, 70년대는 잘 살았을지 몰라도 지금은 뭐예요? 농업에 매달리다가 남는 게 뭐밖에 없다? 그저 그냥 밥 깔고 일하고. 그런데 그때 수매해주고. 지금은 뭐예요? 구자랏, 따밀라두, 현대자동차 들어가 있고 휴대폰 만들고. 좀 지체가 됐네 여기는. 아니 그러면 자 이제 번잡 사람들이 뭐 때문에 골치가 아픈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 그림 보세요. 네. 농업으로 얻어내는 GDP를 따진 거예요. 네. 2018-19 회계연도 자료인데 20년에 나온 자료예요. 단위 명적 단위인가 보네요. 예. 퍼 헥타르? 예. 그렇죠. 예. 그럼 번잡이 어디 있어요 지금? 저 끄트머리에서 뒷동네네요. 예. 그 가난한 비하르가 맨 끝에 있고. 그러니까 농업 분야에서 구자랏보다 낫다는 거지. 구자랏에 있는 산업 시설을 기준으로 따지면 어떻겠어요? 이제 많이 좀 뒤처진 동네가 됐네요. 번잡은. 예. 그래서 그다음 그림 보시죠. 예. 여기 두 번째 줄이 번잡인데요. 노란색이 부채 증가를 나타내는 거고요. 소득 이 1인당 감소한 액수가 얼마인지가 왼쪽에 파란 막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때 얼마나 타격을 받았는지. 번잡 타격을 엄청나게 받았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졌다. 잘 산다 이야기는 옛날 얘기고.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런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네. 갑자기 국제 곡물 가격이 뛰었어요. 네. 그런데 수매 제도를 유지하라고 1년간 시위를 해가지고 수매 제도 유지를 시켜놨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곡물 가격이 확 뛰었는데 그 값에 수출을 못해요. 그러니까 올라도 혜택을 못 받는군요. 예, 근데 그건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물론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날 줄 몰랐으니까 그렇겠지만 맞는 답이 뭐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2022년에 주의회 선거를 할 거 아니에요. 번잡도. 네. 번잡은 주로 어떻게 하냐면요. 그 밑에 이제 그 표를 보시죠. 여기 세 번째로 나와 있는 정당 이름이 SAD예요. 슈로마니 아칼리 달이라고 최고의 신우 군대라는 뜻의 당이에요. 이게 뭐냐? 시크 당이에요. 그래요? 시크 당이 콩그레스하고 연합해서 주로 정권을 잡고 있던 지역이에요. 네네네. 근데 여기 2022년에 주의회 선거를 했는데 자 BJP 지금 모디 총리가 이끄는 BJP가 그러면 다수당. 이겼냐? 네. 117석 중에 2석 받았어요. 2석. 존재감이 없네요 거의.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열받았다.
그러면 콩그레스가 이겼냐? 여기 보세요. 18개 받았잖아요. 두 번째 줄에 UPA는 이제 콩그레스가 만들어낸 연합체입니다. 아, 그럼 이제 콩그레스에 좀 가까운. 그래도 콩그레스도 싫다죠. 그럼 누가 이겼어요? AAP가 92석을 받았죠. 다수 완전 다수네요, 여기는. 예, AAP가 뭐냐? 암 아드미 파티라고 그래서 사실은 지역 정당이에요. 번잡하고 상관없는 델리에 집권하고 있는 지역 정당이에요. 에? 지금 델리 주지사가 깨즈리왈이라는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이 시민운동 하다가 시민운동 단체가 둘로 갈라져요. 정치 참여, 직접 참여 거부. 그 직접 참여를 했던 계열에서 만든 당이 AAP, 암 아드미 파티고 그 깨즈리왈이 델리에서 집권하고 있는 지역 정당인데 갑자기 번잡 가서 한 판에 휩쓸어 버린 거예요. 아, 전부터 여기가 힘 있는 데가 아니었고. 아니 왜 시크들이 왜 갑자기 무슨 델리- 델리에 있는 당을 좋아해요? 그렇다고 갑자기 모르는 데를 이렇게 찍어줄 수가 있나요? 왜 그랬겠어요? 첫째, 네. AAP가 BJP랑 잘 싸우는 이유가 똑같은 파퓰리즘 정당입니다. 사람들 가려운 것을 잘 긁어요. 가서 공수표 날릴 때도 잘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거죠. BJP도 콩그레스도 둘 다 싫다. 심지어는 SAD도 다 싫다. 근데 지금 완전히 폭발 직전이야. 이런 이야기죠. 엉뚱하게 여기 어부지리를 했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다고 그래서 칼리스탄 운동하는 사람이 아예 없어졌냐? 그렇진 않아요. 네. 그 다음 사진 보세요. 네. 이 사람이 암릿발 싱이라고 그래서 최근에 이 사람 잡느라고 뭐 그 근처에 인터넷을 차단을 하고 뭐 난리였는데요. 앞니빨싱이요? 예, 여기 노란 터번 쓴 사람. 이 암릿발 싱 최근에 잡히긴 했는데요. 자, 잡혔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칼리스탄 독립 운동에 대해서 번잡에 있는 사람들은 네. 뭘 느끼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 번잡 지역의 그 평균 소득을 높일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 독립하면 뭐가 나와요? 항구가 있나요? 칼리스탄에? 없죠. 아니 뭘 할 건데요? 산업 육성을. 칼리스탄 만들면 산업 육성이 잘 될까요? 여기는 지금 현재 이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한테도 독립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그 해외에 있는 그 시크들의 문화 지체 현상 그리고 일부 칼리스탄 운동가들의 활동. 근데 여기에 대한 인도 중앙 정부의 굉장히 과민한 반응. 그러니까 무장 투쟁을 할 만큼의 엄청난 세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싹을 잘라야 한다는 그 태도를 델리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 인디라 간디가 총에 맞아 죽은 그 기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트로마처럼. 네네네. 그러니까 과민 반응을 하는 면이 있는 겁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번잡 사람들 그리고 시크들이 실제로 고민하는 진짜 문제는 낙후된 농업에 갇혀 있다는 현실이지 칼리스탄이 되냐 안 되냐 이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번잡에 계신 살고 있는 뭐 시크 교도들은 지금 독립운동이고 뭐고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심각한데 예, 번잡에 살고 있는 일부 독립운동을 그래도 막 열심히 하려는 일부 사람들은 무장투쟁까지 하고 그다음에 예. 해외에 나간 특히 이제 8, 90년대 예. 한참 막 조금 예. 독립운동 움직임이 예. 있을 때 나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생각을 예. 좀 하는 분들도 일부 있지만 역시 번잡 지역에 있는 지금 사람들한테 그렇게 지지받는 것도 아니고 관심 예. 밖의 사람들인데 예, 지금 캐나다에 이민 가서 독립운동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하여튼 그 사람이 죽은 사건 자체가 인도에서도 특히 이제 번잡 지역에서 크게 이슈도 아닐 뿐더러 예, 누가 죽였는지는 확실치는 않으나 대체로 아마 인도 정부에서 살해했을 걸로 추정은 되지만 예, 그 이유는 인도 정부는 과거 인디라 간디 사건 등으로 인해서 그런 폭력 혹은 뭐 독립운동에 예. 대해서 좀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이 좀 있어서 예. 아마 그런 잘못된 짓을 좀 저질렀을 수는 있다. 예, 그러나 번잡 지역 사람들이 뭐 그 사건에 대해서 엄청 분노를 한다거나 뭐 이런 상황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네. 이 사람들의 지금 이 분노가 어느 방향으로 표출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투표 성향으로 표출이 된 거죠. 네. 근데 이 분노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잘 살던 부자가 어느 날 가난한 사람이 됐을 때의 분노는 계속 가난한 상황에서 얻게 되는 분노하고는 질이 다르다. 질이 다르죠. 그럼 이제 일단 그 예. 암살 사건은 이제 양국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그냥 묻어두기로 예. 이제 결정이 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도가 가진 불만이 분명하게 표출이 된 거죠. 아, 그 파이브 아이즈. 예, 예. 카나다에서 특히 에. 정치적으로 시크들을 배려를 해주고 감싸는 듯한 그 태도를 보일 때 이제 인도에 거슬리는 게 분명하게 있다는 것에 대한. 그 캐나다에 있는 인도 사람들 중에 시크들이 꽤 많은 비중이에요? 예,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아, 예. 전체 인도 사람들 중에도. 예, 예. 근데 이제 캐나다 뭐 정치인들은 대체로 어쨌든 시크들이 좀 이렇게 단결력도 좋고 하니까 표도 예. 좀 잘 되고 하니까 예. 시크에 유독 좀 친한 이렇게 손을 내밀고 뭐 이렇게 예. 하는 게 예. 인도에서는 조금 불편한 건 사실이고. 예. 그런데 이제 카나다에서 지금 그런 정치 지형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시크들이 똘똘 뭉쳐서 자기들끼리만 사니까 그러는 게 아니고 사실은 메인스트림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그만큼 하는 집단이라는 뜻이에요. 네네네. 한인촌에 남아서 한국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네네네. 정치계로 진출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선거 운동을 할 때마다 열심히 모든 유권자들에게 어필을 해서 당선이 되고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우리는 자꾸 이 사람들이 현지화가 안 되고 메인스트림에 진입을 잘 안 하면서 똘똘 뭉쳐서 뭔가 목소리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아닌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평균 소득도 높고 네네네. 이런 배경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보면 그 배경 요소가 되는 게 한 10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한 두세 가지만 뽑아서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거라 그렇죠. 완전히 100% 틀린 얘기도 아니지만 예, 제대로 사건을 이해하고 보도한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인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특히나 발로치스탄 독립운동처럼 지역 독립운동을 같은 급에 놓고 보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발로치스탄은 독립이 만약에 된다고 쳐버리면 네. 과다르 항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 굉장히 그건 큰 이슈. 자원도 있고. 자기들이 매니지를 지금 파키스탄처럼 정치를 엉망으로 하지 않는다고 자기들이 생각을 하니까 네네네. 그러면 자기들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실제로 이 사람들이 현재 굉장히 중요한 이슈기도 하고. 그렇죠. 하지만 이 칼리스탄 독립운동은 펀잡에 사는 시크 교도들한테는 별로 지금 예. 아주 예. 아웃 오브 패션이. 요즘 표현으로는 안물안궁. 우리가 이게 뭐 딱 그 요소들 몇 가지 뭐 독립운동 그리고 뭐 암살 뭐 해외 이민 뭐 이런 거 이제 망명 이런 거 이제 생각하면 딱 그려지는 그림들이 있으니까 예. 이해하기 편한 방식으로 지금 뉴스는 좀 나오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이해했으나 사실은 좀 제대로 살펴보면 예. 그런 것들은 좀 아니군요. 예. 네. 오늘도 아주 사안 하나를 굉장히 시원하게 좀 알아버린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나왔던 언론 보도가 우리가 이해하기 너무 쉬운 그림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예. 흑백이 그림이 네. 편하죠. 인도 내 독립운동이 있는데 인도 정부가 그 사람 식후교도를 예. 죽였네? 이건 뭐 무조건 딱 공식에 맞는 그림이었는데 예. 그렇게 이제 봐서는 안 될 사안들이 예. 여러 배경들을 오늘 한번 여러분과 살펴봤습니다. 아마 그 보도는 분명히 많은 분들이 좀 보셨을 텐데 사실은 이런 뒷이야기들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그 사건을 이해하시는데 그리고 앞으로 이제 캐나다와 인도와의 관계 변화를 아마 이해하시고 추정하시는 데도 훨씬 더 도움이 좀 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도 우리 남아시아 인사이드 강성윤 교수님과 함께 요즘 현안에 대해서 한번 좀 저희가 잘 배경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인도 이야기 또 남아시아 이야기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강성윤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